더스틴 존슨 등 탑 랭크들과 안병훈, 김시우 등 한국 선수들이 출전하는 PGA 플레이오프 노던 트러스트가 내일부터 뉴저지 파라무스에서 열립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재미 한인 이산가족을 포함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 신청 적체 현상이 심화돼 평균 시민권 취득 기간이 10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제로 전역 조치당한 이민자 군인들 가운데 최소한 38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대에서 무허가 이삿짐 업체 20여 곳이 당국의 함정 수사에 적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PGA 플레이오프 노던 트러스트가 내일부터 뉴저지 파라무스에서 열립니다. 더스틴 존슨 등 탑 랭크들과 안병훈, 김시우 등 한국 선수들도 $10,000,000의 상금에 도전하는데요. 앞서 열린 PGA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한 돌아온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성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파라무스에 위치한 리지우드 컨트리 클럽. 내일부터 시작되는 PGA 플레이오프 노던 트러스트를 앞두고 정상급 골퍼들이 총출동해 코스 점검을 마쳤습니다. 페덱스 랭킹 상위 125명이 출전하는 노던 트러스트는 미국 프로 골프 투어 플레이오프 1차전입니다. 이번 대회는 현재 랭킹 1위 더스틴 존슨과 2위 저스틴 토마스 등 상위 랭커들이 대거 참여하며 무엇보다 지난 PGA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타이거 우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병훈과 김시후, 김민휘, 강성훈, 케빈 나 등 한인 선수들도 우승컵에 도전합니다. 한인 선수들은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한인들의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 멋진 선수들도 많이 나왔는데 많이들 와서 참여해 주시고 보니까 여기 한국 음식들도 골프장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랑스럽고요. 그래서 많은 한국 팬들이 와서 즐기고 응원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PGA 플레이오프는 1차전 노던 트러스트 성적에 따라 페덱스 포인트 상위 100명만이 2차전 델테크 놀리지스에 출전이 가능합니다. 페덱스컵은 이번 대회를 포함한 4번의 대회 성적을 합산해 우승자에게 상금 $10,000,000가 주어집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재미 한인들의 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어렵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재미 한인 이산가족을 포함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재미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남북 협상에서 논의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고 지난 6월 고위급 회담과 지난달 남북 통일 농구 행사 참석차 방북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북한이 거절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차이 재미 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의 북한 문제 담당자와 한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이런 내용을 들었지만 북한의 거절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전 부대변인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상봉 희망자 명단을 작성한다며 재미 한인은 국적으로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상봉 대상 명단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 신청 적체 현상이 심화돼 평균 시민권 취득 기간이 10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영주권자들도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신청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반이민 정책에 대비하려는 시민권 신청자가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이 몰리면서 시민권 신청 적체 건수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 비해 2배가 증가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시민권 취득 기간도 통상적으로 4-5개월이 걸리던 것이 2배 가까이 지체되면서 평균 10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시민권 신청 적체 현상의 원인으로 불법 이민 체포 건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영주권자들도 불안감에 휩싸여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신청자들이 갑자기 몰리고 있으며 시민권 심사가 강화돼 승인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면 인터뷰가 의무화되면서 이민국 직원 부족도 시민권 신청 적체 현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시민권 신청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현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만 시민권 신청자가 106만 1000여 명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 2017-2018 회계년도에 지난 3월까지 85만 5200여 명이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올해 회기가 끝나는 9월 말까지 100만 명을 돌파해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부적격 귀화 시민권자를 색출해 자격을 박탈시키려는 작업에 돌입하면서 이민자들의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강제로 전역 조치당한 이민자 군인들 가운데 최소한 38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육군의 이러한 조치는 강제 전역 조치된 이민자 군인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에는 집단 소송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육군이 20일 현재 시민권 취득을 위해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매분이를 통해 입대했다 강제 전역 조치당한 군인 중 32명의 예비군을 원대 복귀시켰으며 소송을 제기한 6명에 대해서는 전역 조치를 철회했다고 AP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149명에 대한 전역 명령은 유예된 상태에서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강제 전역 조치된 이민자 군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뚜렷한 전역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으며 일부는 외국에 친척이 있다는 단순한 이유이거나 강화된 신원조회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원조회도 부정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육군은 올해 초부터 이민자 군인에 대해 대거 강제 전역 조치를 실시했고 지난 7월 초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고 일부 군인이 소송을 제기하자 7월 20일 내부 지침을 통해 모든 비자발적 전역 조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하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합법 체류 신분 박탈로 추방 위기에 놓인 이민자 군인들의 소송이 이어지자 결국 재검토를 통해 이들을 복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약 11만 명의 이민자가 군복무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지금도 만여 명이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탄력적인 금융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론킴 하원 의원은 주 재정서비스국 산하에 재정탄력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도록 은행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 현재 이 법안은 주 하원 은행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채 문제와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탄력적 재정 운영 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해 사무국은 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 플랫폼을 구축해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또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 화폐를 창출하고 지역 화폐 사용으로 생긴 유동 자금을 기초로 지역사회 관계망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외에도 학자금 융자 부채 탕감을 위한 지원, 재정 문제 주제 워크숍 실시, 스타트업 기업 지원 등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탄력적인 재정 정책을 계속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김 의원은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융자 부채를 짊어지고 있고 급증하는 가계 부채로 무너지는 가정도 많다며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단단하고 독립적인 지역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에 개정된 세법은 표준 공제액이 2배로 늘고 개인 소득세율이 조정됐으며 항목 공제가 바뀌었습니다. 이 같은 개정 세법 시행으로 세금 원천 징수액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개정 세법 시행으로 이에 맞게 원천 징수 세금도 조정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일부 납세자의 경우 과거와 동일한 액수의 원천 징수액을 납부할 경우 추가 세금은 물론 벌금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CBS 머니워치는 자녀 양육 세금 크레딧 신청, 항목 공제 세금 보고, 2017년 세금 보고 환급액이 많은 경우, 소득원이 1개 이상, 투잡 이상인 경우에는 원천 징수세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본인의 원천 징수 세금에 대해 알고 싶으면 IRS의 원천 징수액 계산기를 활용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자녀 양육 세금 크레딧 액수는 자녀 1명당 $1,000에서 $2,000로 2배 증액됐습니다.
또 크레딧 신청 소득 기준이 부부 공동 보고는 11만 달러, 싱글은 7만 5천 달러에서 각각 40만 달러와 20만 달러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한 지방세 공제 $10,000 상한제와 모기지 이자 공제 제한 등이 시행됨에 따라 항목 공제로 세금 보고를 했던 납세자들도 원천 징수액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또 인적 공제는 폐지되고 부양자 세금 크레딧이 생겨 부양자의 나이에 따라 원천 징수액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특히 직장인들의 경우 W4의 원천 징수액을 조정하지 않아서 세금을 덜 냈다면 미납 세금은 물론 벌금도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대에서 무허가 이삿짐 업체 20여 곳이 당국의 함정 수사에 적발됐습니다. 일부 무면허 이삿짐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고 돈을 지불할 때까지 이삿짐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 소비자보호국은 무면허 이삿짐 업체 단속을 펼쳐 뉴저지주 24개 업체, 뉴욕시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소비자보호국은 무면허 이삿짐 업체들에 대한 함정 단속을 전개했는데 경찰을 투입해 트럭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연방교통부 산하 연방운송회사 안전청도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뉴저지주에서는 주로 버겐과 패세이 카운티 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들이며 뉴욕시는 맨하튼,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에 있는 업체들이 단속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에게는 각각 $2,500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특히 스태튼 아일랜드의 고투 무빙 앤 스토리지는 지난 2016년에도 무면허로 적발된 바 있어 $5,000의 가중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신미 밀러 주 소비자보호국 부국장은 이번 수사에 대해 면허를 강화하고 악덕 이삿짐 업주들을 청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현행 관련 법규에 따르면 이삿짐 업체들은 근로자 보상, 카고 책임보험, 대물보험, 건물 피해보험 등을 들어야 하며 차량 등록증, 차량 보험증, 이사 면허번호를 소지해야 합니다. 소비자보호국은 주민들에게 이사 때에는 정확한 면허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소비자보호국을 통해 업체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주요 크레딧 평가 기관들이 크레딧 점수에 악영향을 주는 오류들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상당수 소비자들의 크레딧 스코어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비자의 25%가량이 크레딧 리포트에서 콜렉션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미국 내 주요 크레딧 평가 기관들이 지난해 여름 연방국세청의 세금 미납 기록과 민사소송 판결문 기록 등 소비자의 크레딧 점수에 악영향을 끼쳐온 대표적인 오류들을 소비자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해 소비자들의 크레딧 스코어가 적게는 11점, 많게는 40점까지 상승했다고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세금 미납과 민사소송 판결문 기록은 크레딧 점수의 결정적인 요인이며 다른 사람의 크레딧 오류가 리포트에 올라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크레딧 점수는 일반적으로 연체 기록, 부채 비율, 크레딧 보유 기간 등의 요인에 의해 산정되며 300점부터 최고 850점대까지 점수를 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신용도를 의미합니다. 크레딧 점수는 760점대만 넘어도 최상의 크레딧 점수대로 인정됩니다.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크레딧 평가 기관들이 세금 미납과 민사소송 판결문 등 대표적인 오류들을 소비자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한 후 전체 소비자의 25%가량이 크레딧 리포트에서 컬렉션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이 미국 3대 크레딧 평가사 중 하나인 에퀴팩스의 소비자 크레딧 리포트 수백만 개를 조사한 결과 최소 1개의 컬렉션 어카운트가 리포트에서 삭제된 소비자들의 크레딧 점수가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화학 물질을 실은 화물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30분경 카운 블러버드 7200 블락에서 산화칼륨, 가연성 액체 등의 화학물질을 수송 중이던 열차 13칸이 선로를 벗어나 전복됐으며 즉시 직경 1000피트 이내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전복된 3개의 탱크에서 가스와 알코올 성분의 액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현재까지 부상자나 위험 요소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화물 열차의 탈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핑이 캘리포니아주의 공식 스포츠로 지정됐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하와이에서 시작된 서핑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성장했다며 이를 주의 공식 스포츠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에는 캘리포니아주가 서핑용 웨트슈트를 개발한 최초의 지역뿐만 아니라 서핑 산업의 중심으로 명명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서핑으로 인한 캘리포니아주의 연간 소매 판매액은 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친위대로 유대인 학살에 가담한 것을 숨기고 미국에서 살아온 95세 남성이 추방 결정이 난 지 14년 만에 추방됐습니다. 퀸즈에 거주한 야키프 팔리는 유대인 학살 작전 라인하르트 작전에도 가담했습니다. 팔리는 2차 대전 후인 1949년 미국에 이민해 8년 뒤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나치 협력 전력은 2001년 미 법무부 조사에서 발각됐습니다. 지난 16일과 17일 사이 맨하탄 이스트 72 스트리트과 73 스트리트에 위치한 원 이스트 리버 플레이스 14층과 32층의 유닛 거실로 총탄이 날아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총알이 이스트 리버 건너 루즈벨트 아일랜드에서 날아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뉴욕시 281개 전철역 역내에서 전자책을 무료로 대여하는 행사인 서브웨이 리즈를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3개 출판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200여 편의 단편, 에세이, 소설, 시집과 논문 등이 제공됩니다. 또 MTA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행사 홍보 응모전도 개최하며 매 2주마다 응모자를 추첨해 전자책 리더기인 아마존 킨들과 책 묶음을 증정합니다. 뉴욕시 위생국이 길거리에 설치된 철망형 쓰레기통 교체를 위해 쓰레기통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쓰레기 넘침 방지, 사용 기능 개선, 설치류 접근 금지 등 현재 설치된 철망형 쓰레기통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모전의 신청 마감은 9월 20일까지입니다. 심사위원단은 최대 3명의 결승 진출자를 선정해 제품 생산 비용이 포함된 4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맑고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영상 26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영상 17도. 금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 되겠습니다. 토요일 가끔 흐리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